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장준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발작성 야간 혈색소녀증에서 신약과 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울토미리스를 맞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솔리리스를 맞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10년 조금 넘었는데, 이 나올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너무 환상적이었죠. 이런 치료가 전혀 없던 그런 병에서 이런 치료가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게 이제 현존하는 가장 비싼 약입니다. 물론 이제 한 번 맞는데 20억 하는 약도 있지만 그 약은 이제 한 번 맞아서 그냥 끝나는 거고, 이게 계속 맞아야 되는 약에서는 현존하는 약 중에 가장 비싼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낼 수가 없죠. 이 약을 개인이 돈을 내고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걸 이제 지원을 해주고, 10년 전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 약이 이제 보험이 되는 것까지 해서 국회 청문회까지 했었어요.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찬성하는 쪽도 있었고. 근데 뭐 양쪽 다 얘기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이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환자분들도 다 국민인데 약이 있고, 그다음에 생존율까지 증명한 약을,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사는 국가인데 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냐. 또 이제 한쪽에서는 아직도 감염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소수에게 이런 막대한 돈을 이제 1년에 한 500억 정도 지금 나가는데, 이런 돈을 국가가 계속해서 이 조그마한 이 환자 집단에 계속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걸로 이 국회 청문회 끝에 결국은 이제 보험이 됐는데, 아직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임상시험에도 참여를 못하고, 지금, 있는 분들도 아직도 있다는, 그래서 빨리 이제 신약이 나와서 이런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있는 데이터들이 아직은 좀 영어로 된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 못 바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림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치료 타겟을 어느 곳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약들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그리고 하위 보채 억제제하고 상위 보채 억제제라는 말로 해서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는 안 가시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의사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그래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치료 타겟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몸의 보채 시스템인데, 쉽게 말해서 보채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저희 의과대 학생들이나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쉽게 말해서 보채 시스템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작동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면에서 갑자기 작동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보채가 너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 보채 시스템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NH도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적혈구에 구멍을 내고, 그래서 적혈구가 터지면서 거기에 나오는 물질들이 이제 혈전도 생기게 만들고, 이제 콩팥도 나쁘게 만들고, 이제 이러한 합병증을 만들 수 있는 병이 이제 우리가 발작성 야간 혈색소녀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깨지는 것들 때문에 합병증도 생기고 굉장히 힘들고 빈혈도 생기고 숨 가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시판이 되고 있는 약제 울토미리스하고 솔리리스는 이 C5라는 거, C5번을 여기를 블록하는 약이에요. 여기를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 COB라는 거하고 9까지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결합된 것들이 적혈구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적혈구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뒤가 안 생기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안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안 깨지는 적혈구 때문에 이제 빈혈도 다 개선이 되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김준석 교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깨지는 거, LDH라는 거 값은 뚝 떨어져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용혈은 없어지는데 반해서 빈혈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환자들은 개선이 되지만 어떤 환자들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뭘까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를 버리니까 여기 C3라는 거에서 떨어져 나오는 물질이 이 적혈구에 붙어서 그게 이제 혈관 내 용혈이 아니고 혈관 외 용혈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해서 두 가지 이제 보채 억제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C5에 똑같이 울토미리스나 솔리리스하고 똑같은 이제 같은 곳은 아니죠. C5에 다른 곳에 결합을 해서 얘를 막는 약들. 그게 아까 말한 하부 보채 억제제예요. 그리고 C3 여기를 한번 블록해 보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C3를 이제 한번 막아보자. 아니고 C3보다 더 위에 이 팩터 B라는 거하고 팩터 D라는 걸 막아보자 하는 약들이 지금 개발돼 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팩터 D를 먹고 계신 분, 그다음에 팩터 B를 먹고 계신 분, 아마 C3는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환자분이 없을 거예요. 자, 여기를 막는 약은 이미 미국 FDA는 허가를 받아서 미국과 유럽하고 일본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도 내년에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가로 이제 집에서 일주일에 2번을 양쪽 배에다 자기가 이제 바늘을 꽂아서 펌프로 30분간 주사를 맞는데 이상하게 저도 이제 제한테 오는 환자들 누구한테나 다 여쭤봅니다. 먹는 약, 주사제, 그다음에 이렇게 피하로 바늘을 자기가 직접 찌르는 거 하면 어떤 걸 하시겠느냐라고 하면 어떤 걸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 다음은요? 네? 주사제. 그게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 유럽이나 미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 사람들은 밤에 자기 전에 한번 맞는 거를 제일 선호해요. 자기가 직접 찌르는 거를 제일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주사 맞는 거 다 싫어하세요. 일주일에 2번 맞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이 이제 먹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사 2달에 한 번씩 나는 먹는 것도 싫어. 하루에 어떻게 2번씩 챙겨 먹어. 2달에 한 번씩 와서 그냥 주사 맞을래. 근데 외국 사람들은 2달에 한 번씩 와서 주사 맞는 거 절대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이 좀 내용은 어려우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약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1차만 개발하고 그 다음부터 진행을 안 하는 약들이고요. 뭐 이거는 둘 다 이제 나블리주맙이나 이 울토미리스까지는 나와 있는 약이고 이제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좀 낮출 모양으로 이제 카피약이죠. 쉽게 얘기하면 바이오시밀라라고 하는데 삼성에서도 나오고 암젠이라는 회사도 나오고 러시아에서도 나와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런 약들이 그동안에는 비싸가지고 사용을 못하던 국가들에서 조금씩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발리맙이라는 약, 그 다음에 포젤리맵이라는 약, 이런 약, 입테코펜이라는 약, 이런 약들이 이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위 보채 억제제들의 하나하나를 조금 살펴볼 건데, 내용은, 그 그림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채 시스템에서 처음에 이제 하위 보채는 C5를 같이 억제한다 그랬죠. 지금 나오는 약하고 같이. 첫 번째 이제 크로발리맙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C5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울토미리스하고 솔리리스하고 같은 약인데 이제 장점은 조금 이제 투여되는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그 울토미리스하고 똑같은 원리로 4주에 한 번 맞는 약인데 볼륨이 작기 때문에 이제 맞을 때 안 아프다라는 그런 장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구를 보면 이제 중국에서 했는데요. 이제 요즘은 거의 모든 임상 연구의 타겟이 이제 중국이죠. 우리나라에 한 450명 정도 환자 있다 그러는데 중국에 이제 베이징 대학에 저랑 아주 친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한테만 300명의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 뭐 저희하고는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중국에서 다 요즘은 임상들을 합니다. 그 솔리리스나 울토미리스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포젤리맵이라는 약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전 세계 이제 책임 연구자로 하는 연구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C5를 겨냥을 하는 약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C5를 겨냥하는 약이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이 차별점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른 약하고 차별점이 있겠느냐 해서 이 회사에서 이제 또 착안을 한 게 그러면 이 한쪽에서는 C5라는 것을 억제하고 또 한 가지 약은 간에서 생기는데 C5라는 게 간에서 C5를 생기게 하는 거를 줄여주는 약. 이 두 가지 약을 섞어서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 샘디시라는 약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하는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주에 한 번씩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C5를 대상으로 하는 약들이 많이 개발돼서 나오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PNH 환자 처음에 이제 주사 맞아본 분들은 다 경험하셨던 겁니다. 그다음에 수혈의 요구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혈전을 막는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맞았던 약이기 때문에 수능도가 좋다라는 것이 있고 단점으로는 이제 수막구균 감염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관 외 용혈이 생길 수가 있다. 그다음에 빈혈이 처음에는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빈혈이 있어서 어떤 환자들은 아직도 수혈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위. 그래서 그러면 상위를 막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3에서 이게 떨어져 나와서 뭐 적혈구에 붙어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없어질 거고 아주 이제 결과가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페그세타코프란이라는 약이 이제 C3를 불러가는 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쪽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 살에다 이렇게 찔러가지고 한 30분간 펌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나라 아마 보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집에서 자기가 맞는 거. 그래서 하면 이 빈혈도 좋아지고 아주 이제 좋아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 깨지다 보니까 너무 안 깨져요. C5라 하면 좀 깨져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게 너무 안 깨지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설명드리긴 하고 아무튼 이거를 맞으니까 지금까지 C5를 맞았던 사람은 이렇게 빈혈 수치가 유지되는 데 반해서 빈혈이 완전히 개선되더라는 거죠. 나머지 이제 깨지는 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걸 쓰면 이제 다 100% 좋아지겠구나 했더니 그렇게 안 깨지는 것들 때문에 한꺼번에 깨져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문제가 돼서 이것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임상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요. 아무튼 이거는 맞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그세타코프란이라는 약이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보험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C5라는 주사를 맞고 있던 분들, 그쵸? 아까 울토미리스나 솔리리스를 맞고 있던 분들이 빈혈이 아직 개선이 안 돼요. 계속 수혈이 필요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저 위에 상위 보채제를 한꺼번에 2개를 투여를 하면 어떻겠느냐. 아마 이 임상은 참여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울토미리스를 맞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니코펜이라는 먹는 약을 좀 추가해서 드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했더니 내용은 괜찮아요. 결과도 괜찮고. 근데 이제 문제가 가격이 이제 2개의 비싼 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중에 보험에서 허락을 해주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그 먹는 약만 가지고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별로 또 데이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연구는 지금 좀 기대가 좀 덜 되는 연구고 2가지를
성능 연구는 우리가 효과는 좋은데 이 나중에 이제 가격적인 문제에서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먹는 약제에서 입타코펜이라는 약이 이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것 중에 팩터 B라는 거를 이제 불러가는 먹는 약입니다. 하루에 2번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2번 먹는데, 예, 이것도 이제 왜 그렇게 약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냉장 보관을. 그래서 오후에 드실 용량을 싸가지고 이렇게 좀 차가운 데 싸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에서 쭉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 약을 다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존하는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 약이 이제 제일 우리가 기대가 되는 약제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것도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깨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깨지지가 않아요. 한꺼번에 깨지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 데이터가 좋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신환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마 한 2028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연구가 2027년 정도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좀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솔리리스나 울토미리스를 맞아서 여전히 빈혈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을 바꾸는 것은 아마 2026년이면 우리나라가 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는 약이니까 조금 더 싸질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좀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이 데이터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주사를 울토미리스를 맞는 사람들이 혈색소, 그러니까 빈혈 수치가 이렇다면 이 입테코펜을 먹게 되면 이렇게 빈혈 수치가 이렇게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위에 검은색 이렇게 이 점들을 보면. 그래서 확실히 이 약제가 도움이 되겠는데 문제는 아직은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확보가 돼야지만 이 약제를 이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 여기 보면 혈색소가 2 이상 개선된 사람이 92%, 거의 다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 혈색소가 12 이상 올라간 사람들이 한 6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약을 먹으면서 수혈을 안 받게 된 사람들이 97%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먹는 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대되는 약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하위에서 쓰는 약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약제, 솔리리스나 울토미리스는 이 C5라는 것을 우리가 불러가는 약제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C3를 불러가는 약제, 그리고 팩터 B나 팩터 D를 불러가는 약제들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C3는 이제 내년쯤에 우리나라에 나올 거고요. B나 D도 이제 임상 연구가 끝나면 우리나라에 나올 건데,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아마 환자분들한테 보험이 적용이 될 겁니다. 첫째는 이제 가격이고, 둘째는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수능도,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장기 안전성,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아마 국가에서 보험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